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상담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상담으로 2호 플로우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5,100원에 비중은 30%십니다. 사실 금요일까지는 3거래 연속의 하락세를 맞았던 2호 플로우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시장에서도 이 2호 플로우 같은 경우가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2호 플로우 한번 봐보면 지금 23.74% 정말 크게 빠지면서 투자 경고 딱지까지 붙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보다 정말 많이 밀려 있는데 비중도 30%십니다. 지금 네.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지금 안 그래도 시장이 안 좋은 데다가 이번에 악재가 좀 크게 나왔는데 지금 이게 미 법원에서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해서 이제 배상금을 물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6천억을 물어내라고 하는데 오늘 지금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1,000억 원대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지난주 기준으로 1,000억 원이고 오늘 1,000억 원 밑으로 떨어졌어요. 회사의 가치보다도 엄청난 규모를 물어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당연히 시장에서는 악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법원이라면 보통 우리나라 법원은 어떤 뭐 소액 주주보다는 좀 기업에 좀 이런 좀 손을 들어주는 또 그런 것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법원이라면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미국의 법원은 좀 이 경제나 이런 지적재산권, 저작권에 대하면 굉장히 좀 민감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오플로우가 미국 법원에서 저런 좀 무서운 판결이 나온 거에 대해서 좀 투자금이 많이 좀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가격 자체로 봤을 때는 나쁜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이라도 이 회사가 기술적인 반등을 한다면 5,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뜰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이 뭐 정말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같은 상황에 굳이 악재가 나온 종목을 들고 있고 싶으신 분들은 없을 거다 보니까 오늘 매도가 많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래도 비중이 좀 어느 정도 있으시다 보니까 지금 회사 측에서도 분명히 항소하고 그런 일정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 측에서 항소한다는 얘기나 일단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은 어느 정도 반등함을 줄 거예요. 그 가격이 아마 저는 올라가더라도 한 5,0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회사 측에서 입장문을 얼마나 주주들을 설득할 만한 좋은 얘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이거는 주가 반등폭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봤는데 이거 좀 별 신뢰가 안 가는데 이런 느낌이 든다면은 주가가 반등하다 말겠죠. 그래서 일단 저는 지금은 보유를 하시는 걸로 가져가 보시고 회사 측에서 발빠른 대응을 할수록 주가는 빨리 올라오겠죠. 그래서 한 4,000원에서 5,000원 사이 정도로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줄 것 같으니 그 근처에서는 한번 비중을 좀 줄이는 쪽으로 꼭 본전까지 가져가서 수익 내야지 이거는 뭔가 반전이 있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회사 측에서 정말 엄청난 어떤 증거들 가지고 와서 우리는 이거 정말 무죄다. 이거를 확실하게 증명하기 전까지는 주가 반대가 어려울 수 있어요. 만약에 미 법원에서의 그런 결과가 뒤집어진다면은 주가는 뭐 10,000원도 15,000원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시간이 먼 뒤에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손실을 줄이는 쪽에서 4,000원, 5,000원 사이에서는 일단 팔고 나오자 이런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호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의 상황이 안 좋은 데다가 악재까지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장에서 많은 분들이 빠져나가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 회사 측 입장문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요. 반등해서 올라온다면 4,000원에서 5,000원 가능할 거다 이렇게 내다봐 주셨거든요. 우선은 홀딩하면서 4,000원에서 5,000원 올라오게 된다면 비중을 어느 정도는 줄여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 문자 또 한 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CH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4,100원에 비중이 40%십니다. 꽤나 많이 또 비중을 실으셨는데요. 우선 금요일까지 2거래 연속으로 하락했고요. 지금 장에서도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6.43% 밀리면서 지금 구간이 2,765원 지나가고 있거든요. 많이 밀려 내려왔고 앞으로 또 시장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말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데요. 네네. 비중이 40%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홀딩일까요, 전문가님? 현재 분위기가 사실 정치인에 관련된 종목들 말고는 지난주부터 거의 주목을 못 받고 있어서 ICH도 마찬가지인 상황인 것 같아요. 4,000원이라는 가격이 사실 나쁜 가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번 아시다시피 탄핵 정국 그리고 미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 증시를 완전히 지금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라는 재료는 다 반영이 됐어요.
더 악재가 될 만한 건 아닌데 이번에 이제 계엄 사태가 나오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가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ICH라는 회사가 지금 당장에 뭐 문을 닫는다거나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시장에서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의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이번 겨울은 좀 추운 겨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실적을 지금 제가 살짝 살펴봤거든요. 실적을 보니까 그래도 작년보다는 상황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실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는 정치인에 연결되어 있는 종목이 아니라면 못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탄핵 정국이 끝날 때까지는 뭐 3,000원, 2,000원 사이에서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주가 자체는 지금 침체 구간에 와 있는 상태예요. 침체 구간이라는 거는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절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손절하는 사람이 많은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것만 좀 지나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 있는 회사 주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업종이나 그런 거는 나쁘진 않아 보여요. 지금 우리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빠진 거니까 그것만 아니라면 주가는 3,500원, 4,000원 요쯤에 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도 좀 시간은 걸릴 수는 있어요. 지금 이 정치적 상황이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 누가 답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그 부분 때문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달 안에 12월 달 안에는 어느 정도 반등의 흐름들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탄핵이 빨리 진행되거나 아니면 여야가 싸우는 게 빨리 멈춘다면은 이런 종목도 다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 추세에 있어서 금리 인하 추세로 가게 되면 중소형주한테는 되게 좋거든요. 환경이 그래요. 특히 뭐 이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지난주에 그 미국에서 나오는 고용지표 때문에 이번 다음 주에 있을 미국 금리 인하 확률이 되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소형주한테는 사실 좋거든요. 그래서 환경은 이 정치적인 리스크만 끝나면 주가는 괜찮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어차피 좀 길게 가져가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내년 초까지 본다면은 그래도 본전 이상은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 달을 잘 견디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중요한 자금이다라고 하신다면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는데 시간 지나면 되게 아까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판단 한번 해보시고 정말 급한 자금이라면 좀 빼실 수도 있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년 초까지는 기다리셔야 될 것 같거든요. 내년 봄 정도까지는. 그래서 기다릴 수 있으시다면 한번 가져가 보시고 정말 급한 자금이다. 이 상태로 마이너스 길게 좀 싫다 하시면은 조금씩 비중을 줄여주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매수 가격 자체가 나쁘지는 않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다만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ICH 같은 종목에 수급이 들어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작년보다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 안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당분간 주가는 이 2,000원에서 3,000원 구간에서 바닥 따지기가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이 종목 되도록 한번 길게 끌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년 초까지는 그래도 매수가 위로, 본전 위로 오를 수 있을 것 같다고 긍정적인 말씀 주신 만큼 지금 상황은 답답하시겠지만 조금 더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보고 나오시길 저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저희 지금도 실시간 상담 열려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들로 빠르게 전화나 문자 남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다음으로 또 문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이마트 주셨고요. 매수가는 62,700원 그리고 비중 10%시네요. 우선 금요일까지 3거래 연속 하락했습니다. 올해만 벌써 두 번째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지금 보니까 뉴스들이 꽤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장에서 3.94% 밀리면서 61,000원짜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에 비해서 크게 많이 밀려 내려오진 않은 그런 상황처럼 보이는데요. 전문가님, 우선 네.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상황인지라 챙겨가 봐야 될까요? 그래도 괜찮은 축에 속해요. 왜 그러냐면 올해 기준으로 그 구조조정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게 사실 비용 절감이 엄청 되는 거거든요. 이 오너의 입장에서 가장 그 부담되는 게 인건비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줄인다는 측면에서 최근에 또 불경기를 좀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마트의 경우는 장기 투자의 경우는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당 같은 경우도 2%대 꾸준한 배당을 좀 주고 있고 물론 뭐 간의 기별은 안 가겠지만 그 정도라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 그리고 주가는 올해 들어서 계속 저점을 유지하고 있는데 특히 8월 달에 우리가 급락장을 한번 맞았고요. 그리고 9월, 10월, 11월 계속 지금 뭔가 악재가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마트는 더 빠지진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이 이제 완전 하방 경직, 더 이상 내려갈 단계는 아닌 거죠. 이 정도면은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마트가 물론 오늘은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크게 우려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뭐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하는 것들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도 지금 뭐 불경기, 불황 이런 것들은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실적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작년에 적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올해는 흑자 전환, 그리고 내년부터는 실적 정상화. 이렇게 지금 실적 전망치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거는 장기 투자시라면은 좋은 선택이니까 잘 가져가 보신다면 뭐 7만 원, 7만 5천 원 충분히 가능한 수치라고 생각하고요. 장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우리 본점 근처에서 정리하는 전략도 있으니까 길게 투자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 내년 이맘때까지 가져간다고 하시면은 좋은 선택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수익이 더 큰 종목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걸로 저는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매력적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배당금도 꾸준히 나오는 종목이고요. 지금 차트상으로 주가도 더 빠지지 않고 그래도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길게 끌면 목표가 7만 원, 7만 5천 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다고 긍정적인 말씀 주셨는데요. 다만 시청자님께서 이 이마트를 장기 목적이 아니라 단기나 혹시 중기 정도로 보셨다면 매수가 부근에서는 정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 보고 나오세요. 저희 다음으로 이어서 문자 상담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이노텍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20만 1,500원 그리고 비중은 5%시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선 금요일에 하락이 있었고요. 오늘도 2.51% 역시나 밀려나고 있습니다. 지금 15만 5,400원, 500원 이 선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역시나 이 종목도 같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시장이 고전하면서 함께 흔들리는 거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까요? 사실 지금 제일 힘든 업종인 것 같아요. 이 기술주라는 게 이게 미국의 그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은 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 LG 이노텍의 경우는 더 아쉬운 게 애플 공급사로서 그동안 애플 주가 아이폰이 많이 팔리고 하면은 같이 갔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아이폰의 실적 판매도 그렇게 예상보다 좋지 않은 모습이고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 주가는 신고가를 향해 가고 있지만 이노텍의 경우는 오히려 신저가를 향해 가고 있거든요. 참 이런 것들이 다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LG 이노텍의 경우는 20만 원 매수가시면은 나름 그래도 여기에 바닥이권에 들어가셨을 텐데 딱 하락한 시점을 보게 되면은 이제 실적 발표, 실적이 나오고 나서 그 실망감 때문에 주가가 이제 떨어진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올해 실적, 내년 실적을 봤을 때 예전에 전성기 실적을 복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큰 상태예요. 그래서 LG이노텍이 이제는 좀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그 회사 측에서 한 얘기들을 보니까 인공지능, AI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다가오는 1월 달에 있을 CES에서 이제 자율주행에 관련돼 있는 차량용 그 카메라 모듈 이런 것들을 또 소개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과 또 인공지능 두 가지 재료는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매수 타이밍이 나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번에 실적의 어떤 실망감 이것 때문에 주가가 좀 빠졌고 내년 내후년까지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는 좀 장기 바닥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좋은 상태면은 이런 종목들도 돈이 들어옵니다. 왜냐면 나중에 상황이 좋아졌을 때 대비해서 그치만 장이 안 좋으니까 일단 투자자들이 실망하고 또 던지는 부분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 1월 달에 좋은 재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1월 달에 CES를 통해서 기술주들이 또 반등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 1월을 한번 노려보고 보유하신다면은 매수가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8, 19만 원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20만 원대 위로는 지금 매물이 좀 쌓여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일단 18만 원 이상 올라갔을 때 그쯤에서 한번 좀 줄여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어차피 비중이 크지 않으시니까 한번 내년 길게 한번 보유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저는 15만 원 근처에서는 추가 매수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1월 달에 재료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고 한번 이 종목은 보유해 보셨으면 어떨까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힘든 종목들이 바로 이 기술주들 아닐까 싶습니다. LG이노텍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이 가지고 있는 재료는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다만 주가가 밀리게 된 이유 역시 실적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었습니다. 이 실적 때문에 장기적으로 바닥권을 만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 1월에 CES 통해서 반등해서 올라온다면 18만 원, 19만 원도 가능할 것 같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만약에 탈출을 희망하신다면 이 18만 원, 19만 원 부근에서 조금은 비중을 덜어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다, 장기적으로 길게 끌어보겠다 한다면 오히려 지금 15만 원권은 부근에서 추가 매수로 단가 한번 낮춰보시고 조금 더 높은 목표가 한번 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볼게요. 문자 한 통 도착했고요. 캐리소프트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4,100원에 비중은 20%시네요. 이 캐리소프트라고 한다면 아동용 콘텐츠들 만드는 그런 회사죠. 목요일, 금요일 이틀 하락했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역시나 6.61% 밀려나고 있습니다. 3,390원 지금 위치해 있네요. 밀리기 전까지 그래도 4,000원 초반 그리고 3,000원 후반에서 주로 종가가 형성이 됐었는데요. 지금 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밀려난 상황이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봐야 좋을까요, 전문가님? 지금 이 종목이 예전에 그 뭐 아기상어 이런 것 때문에 그 저출산주 이걸로 네. 많이 엮였었거든요. 요즘에 또 그 아이들은 많이 낳친 출산을 하지 않지만 또 얼마 안 되는 아이들한테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키즈 산업이 또 많이 성장한다는 전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또 그 저출산 관련주들이 오늘도 하락장에서 엄청나게 급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좀 보여드리면은 뭐 토박스 코리아 이런 것도 오늘 장중에 7% 정도 상승을 했고요. 아가방 컴퍼니도 지금 잘 가고 있죠. 오늘 장중에 10% 넘게 올랐었어요. 이런 것도 좀 보이고 또 제로투세븐 이것도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가도 지금 4거래일째 잘 가고 있고요. 그리고 뭐 꿈비 이거는 정말 잘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저출산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지금 정책주로 해서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캐리소프트도 같은 이 저출산인데 왜 못 가고 있느냐? 최근에는 유상증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유상증자 일정이 끝나고 나면은 저는 주가는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좀 어렵죠. 어쨌든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유상증자가 어느 정도 얼마만큼의 흥행을 할지 그 부분도 아직은 좀 불투명하다 보니까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저출산주들이 살아있는 한 이 종목의 주가도 자연스럽게 저는 복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4,100원 매수가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증 일정을 제가 잘 확인해 보진 않았는데 지금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공시를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최근에 유상증자 결정 일정이 나오고 11월 14일 추가 상장 있었고 11월 18일 일정 있고 일단 이게 이번에 유상증자가 일정이 좀 있고 그 새로운 이제 주식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납입 자체는 잘 된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일정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행사가 3,800원이면은 지금 가격이 3,300원이니까 뭐 최근에 유증 가격보다도 좀 싼 가격이고 저는 이거는 좀 시간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이 종목도 그 정치인 관련해서 움직였던 적이 있었던 이력이 있어서 지금은 좀 내려와 있지만 이 탄핵 정국과 관련해서 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래서 매수가까지 가져가 보시는 전략 괜찮겠고요. 조금 더 가져가 본다면 대차트에서는 매물대가 4,500원 정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4,000원 이상까지도 가져가 보시는 거 괜찮아 보이니까 요거는 보유 의견 그리고 저출산주들 다른 종목들이 잘 가는지 체크하시면서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캐리소프트 홀딩해 보겠습니다. 저출산 관련주들이 정책주로 엮이면서 잘 가고 있는데 캐리소프트가 빠진 이유 역시 유상증자 이슈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저출산주들이 살아있는 한 캐리소프트도 괜찮을 것 같다고 긍정적인 의견 주셨고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자체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조금 더 챙겨가 본다면 4,000원 위로도 노려볼 수 있겠다고 말씀 주신 만큼 지금은 홀딩하고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이어서 다음 문자도 또 받아볼게요. 궁금하신 종목 엑스큐어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3,400원에 비중은 10% 보내주셨습니다.
우선 오늘장에서 5.16% 밀려나고 있습니다. 2,665원 선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요. 금요일까지 사실 5거래 연속으로 밀린 종목입니다. 뉴스를 찾아봐도 지금 별다른 소식들이 크게 전해지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렇게 소식 없이 쭉 밀릴 때 어떻게 봐야 좋을까요? 일단 이게 자금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상황이 나빠졌을 때 좀 뺄 수도 있어야 되니까. 엑스큐어 같은 종목들은 올해 7월이었죠. 올해 7월 달에 12,000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좀 테마를 많이 타고 올라갔었던 종목인데, 그 당시에 이제 삼자 배정 유상증자 외부 자금 유입 들어왔다, 그리고 또 뭐 관련 이슈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대 주주 변경이라는 거,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와서 대주주가 바뀌었다, 이런 호재들은 이미 상반기에 다 지나간 재료가 되겠고, 하반기 들어서는 이렇다 할 재료가 없는 게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다고 생각해서 나름 저점이라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보시다시피 탄핵 관련해서 지금 정치인 종목이 아니면, 정책주가 아니면은 아쉽게도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재미가 없는 상황들인데, 그래도 나름 바닥에서 들어가신 만큼 본전 회복되는 거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상반기처럼 저런 큰 재료들이 또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임팩트가 너무 큰 재료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기다리면 복구된다고 봅니다. 지금 굉장히 침체 구간이기도 하고 아직 바닥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바닥이 더 깊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구간은 잘 넘기신다면은 매수하시는 가격 넘어서 한 뭐 3,500원, 4,000원 한번 노려볼 수 있어요. 한 4,000원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 나중에 간다고 하더라도 5,000원대 위로는 매물이 진짜 많은 구간이라서 거기는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000원까지 본다면, 지금의 이 정치적 상황이 안정된다면 한 4,000원까지, 혹은 조금 더 본다면 뭐 4,500원 가능해 보이니까 이 좀 힘든 구간이지만 견뎌보시는 것도 일단 권해드리고 싶고요. 추가 매수의 경우는 바닥이 확인돼야 살 수 있는데, 바닥이 어디서 나올지는 지금 막 한참 진행 중이라서 저점이 어디라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혹시 생각하고 계신다면 좀 더 기다려 보셨다가 하시는 걸 권해드리겠고요. 글쎄요, 이번 겨울만 지나가면은 그래도 수익 구간 나올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날씨가 조금 더 따뜻해질 때까지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시청자님. 지금 바닥권에서 잘 진입하신 만큼 본전 회복까지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만 잘 인내하고 견디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4,000원까지도 볼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말씀 주셨으니까요. 수익 보고 나오시길 저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 문자 또 한 통 받아볼게요. 궁금한 종목 대한화섬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12만 원, 그리고 비중 10%입니다. 사실 오늘장 초반에 정말 크게 빠졌다가 그래도 지금 회복해서 올라온 모습입니다. 0.18% 밀리고 있고요. 11만 3,6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10월 2일이죠. 12만 원 선 위로도 올라갔던 대한화섬입니다. 당분간은 흐름이 힘들까요, 네. 역시나? 이게 이제 거래가 되게 없는 주식이에요. 주가는 12만 원 정도라서 접근성이 좋지도 않은데, 하루 거래량을 보면은 뭐 200주, 안 나온 날 200주 거래된 적도 있었어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리고 거래가 잘 나와도 한 1,700주, 거래가 10,000주 이상 나왔던 적이 별로 없을 정도로 거래량이 되게 없어요. 근데 보통 이런 종목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이냐면, 보통 이런 종목 중에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 노리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근데 대한화섬 이제 찾아보니까 또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은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매력이 있을까 살펴보니까 품절주라는 성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주주가 60% 이상 가지고 있고, 자사주랑 이런 거 합해서 보니까 한 뭐 70%, 거의 뭐 한 80% 정도 물량이 이 회사에 좀 묶여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흔히 말하는 품절주,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 말고는 회사가 올라갈 만한 이유, 매력 이런 것들이 잘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품절주라는 거는 진짜 할 거 없을 때 그런 종목들이 그냥 소수의 자금으로도 올라가니까 올라간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보통 그런 품절주들은 시가총액이 되게 작아요. 근데 이 회사는 시총이 1,500원, 조금 애매하거든요. 보통 시총이 1,000억 원 미만에 있으면은 뛸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또 주가도 10만 원대, 좀 부담스러워요. 소액으로 단타 칠 만한 종목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품절주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재미가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탈출할 수 있을 때 좀 손실이 있더라도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거래가 너무 없는 종목은 사실은 분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실적이 막 눈에 띄게 예전에 비해서 2배, 3배 좋아졌다? 뭐 그러면 오케이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을 드리자면 좀 되게 재미없는 주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다면 내년에 언젠가는 한번 수익 구간이 잠깐은 나올 것 같기는 해요. 내년 안에. 근데 그거를 제가 분석하기가 지금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라면은 좀 손실이 있더라도 지금 손절하면 한 5% 이상, 5%, 6% 정도 손실이거든요. 그 정도는 좀 정리를 하시고 제가 이따가 또 추천드리는 종목들이 또 있잖아요. 제가 드리는 종목들이나 또 저희 공개 방송에서 드리는 전략들을 좀 참고하셔서 그 정도는 제가 메꿔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종목도 한번 참고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대한화섬 이 종목에 대한 매력이 크지 않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기회가 올 때 탈출해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5%에서 6% 손실 정도에서 정리해 보시는 거 한번 추천 주셨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선택이시겠지만 한번 해보시고 다음에 또 우리 유경훈 전문가님께서 챙겨와 주신 종목으로 이 정도의 손실은 충분히 메울 수 있다고 정말 강하게 말씀 주신 만큼 우리 전문가님의 공략주까지 한번 봐보셨습니다. 좋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 한번 받아볼게요. 브로드 TD님이라고 읽어야 될까요? 반갑습니다. 오늘 궁금한 종목 기아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99,900원에 비중은 4%시네요. 정치 불확실성 때문에 이 현금 비중 챙길지 아니면 끌고 갈지 고민이라고 꼭 봐달라고 채팅 함께 주셨는데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량 잘 나왔다는 기사들도 정말 많이 나왔었죠. 우선 오늘 시작에서는 2.32% 밀리면서 지금 92,6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뭐 엄청 큰 손실까지는 아니신 약손실권 구간이신데요. 정치 불확실성 때문에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될지 조금은 궁금하신 것 같아요. 기아는 챙겨가도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제가 좀 보니까 기아차가 되게 좋긴 하더라고요. 네. 이번에 그 수출도 잘 됐고 또 실적도 올해 사상 최대 실적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4분기 때 조금 뭐 사고만 안 치면. 그래서 재무 상태 괜찮고 배당도 한 5% 주잖아요. 그래서 배당도 상당히 괜찮고 지금 주가도 많이 떨어져 있고 저는 되게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청단의 매수 타이밍도 굉장히 합리적인 구간에서 들어가셨습니다. 탄핵 정국만 아니었다면 지금 주가가 잘 가고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아차의 경우는 보유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호재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어떤 종목이 버티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기관 쪽에서는 매수를 계속 하고 있고 외국인은 좀 팔고 있는 상황이라 수급이 약간 꼬인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종목들은 같이 외국인 기관 사가지고 막 연말에 랠리도 나오고 그런 상황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뭐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어쩔 수 없죠. 이 현재 탄핵 정국이 빨리 끝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만 해결되면은 시장이 다시 또 우리 정상적인 종목들로 눈이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주가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신용도 얼마 안 되고 신용 비율도 적고 실적도 좋고 배당도 주는데 주가가 바닥이다? 이런 거는 솔직히 사놓으면은 수익 나는 종목이죠. 그래서 저는 기아에 대해서는 뭐 나쁘게 얘기할 것도 없고 지금이 그냥 바닥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매물대 한번 체크 간단히 해보면은 10만 원대 위로는 매물이 좀 있어요. 그래서 10만 원을 계속 돌파 시도는 나올 텐데 한 번에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이 좀 약해서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종목들은 개인이 사서 올릴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관 외국인이 같이 사서 올리는 그런 종목이라서 지금 기관들이 안 사고 있을 때는 횡보 가능성이 높고요. 외국인이 같이 들어온다면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10만 원을 뚫는 시도가 이번 달에도 한 번 있었는데 계속 있을 거예요. 계속 있고 돌파하면 그 다음 10만 5천 원, 11만 원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갈 텐데 매물이 좀 많은 게 단점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 탄핵 정국 끝나면은 분명히 수익 구간 갈 수 있을 거고요. 올해보다는 내년에 되게 좋을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되니까 요거는 장투, 배당 받으시면서 길게 투자하시는 걸로 권해드리겠고 저라면 한 12만 원을 장기 목표로 제시해드리고 싶어요. 내년에 만약에 경기가 좋아진다면 이거는 경기에도 영향을 받거든요. 경기 상황이 좋아진다면 최대 한 12만 원까지는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아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우선 보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탄핵 정국 해결만 된다면 정말 잘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기대해 보면서 목표가 최대로 12만 원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보고 나오시길 저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 진단은 여기까지만 봐보고요.